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대전 청주, KBS 청주 대전 공동기획 대청호 미래를 말하다 사회를 맡은 박영환입니다. 자, 저는 지금 충청권 560만 주민의 소중한 젖줄인 대청호에 자리한 청남대 본관뜰의 자리에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 대청호와 청남대는 이 상소원 보호구역에 묶여서 제대로 된 개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환경부가 일부 이제 규제를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청권의 보물에 머물렀던 이 청남대 대청호를 대한민국의 보물, 전 세계 보물로 키워갈 수 있는 단초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와 함께 또 이 개발에 따른 환경 우려의 이야기까지 한번 접점을 찾아보는 토론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자, 네 분 특별한 손님 모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 다음에 김영환 충북도지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박근수 배재대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성우 청주 충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고 본격적이고 깊이 있는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과 이제 토론 이어갈 텐데요. 제가 많은 특히 토론을 진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광역단체장 두 분, 그리고 환경시민단체, 그리고 학계, 이렇게 네 분을 모셔서 이렇게 맞짱 토론, 마스 토론을 벌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환경 보존 또 개발 이슈가 첨예하게 충돌한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제 뒤쪽에 보시면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지금 배롱나무가 꽃을 활짝 피웠지 않습니까? 이번에 좀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해서 우리 대청호, 그 다음에 청남대가 꽃을 좀 활짝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환경부가 8월 22일이죠. 상수원 보호구역 내 규제 완화를 이제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님과 지사님께서는 이번 규제 완화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혹은 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먼저 이장우 시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속적으로 규제를 더 완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고, 환경부에도 최근에 음식점이나 카페도 100평방미터에서 150평방미터로 일부 완화를 했습니다만, 저희 대전시 입장은 200평방미터 이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왜냐하면 카페나 음식점 같은 경우 주방시설, 일부 지원시설을 빼고 나면 사실상 시민들이 와서 먹고 마실 때 공간이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200평방미터는 돼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환경부의 경직된 사고가 이에 대한 완화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이번에 완화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대전시 같은 경우는 지금 대전시 동구, 대덕구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지난 40년 동안 규제 때문에 재산권 제약, 그리고 대청호를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이용권 이런 것들이 제약을 많이 받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청호와 일반 시민사회가 함께 이용하고 또 많은 휴양하고 또 때로는 많은 청소년 시설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강한 규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직관로를 완전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하고 일부 오수를 따로 분류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바로 보내기 때문에 사실상 일부 규제를 더 확대해도 대청호가 오염될 확률이 없다. 도리어 대청호 상류에 있는 지천의 그 농축산물 이런 거에 대한 오염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도리어 정부가 지천 관리에 좀 더 힘을 쏟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용환 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대청호에 대한 소개를 조금 네. 하고 싶습니다. 아까 그 자막에 대청호가 우리나라의 세 번째 호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강을 막아서 대청호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우리 대청호는 실제로 용수량, 물을 쓰는 양과 유역 면적에 있어서 두 번째 호수입니다. 첫 번째 호수는 충주호이고요. 두 번째 호수가 대청호인데 대청호가 하루에 충청 남북도와 전라북도에 있는 일부 도민들에게 보내는 물의 양이 하루에 358만 톤이기 때문에 소양강 댐이 한 300만 톤 정도 보내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 두 번째로 용수량이 많은 그런 호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규제가 완화된 것, 상수원 관리 규칙을 개정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40년 만에 그 수도법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상수원 보호 지역에서의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 것이고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 청남대를 국민한테 돌려준 20년 만에 이건 획기적인 그런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나 이것은 이제 첫 단추가 풀렸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그 내용은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장우 시장님께서는 이제 카페 음식점 얘기를 하시면서 뭔가 좀 환경부가 경직돼 있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어요. 그리고 상류의 농축산 폐수 이런 지청 관리가 문제인 거지. 이 하류 지역은 좀 규제를 더 풀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우리 박근수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대청호는 이 뛰어난 자연 환경 그리고 깨끗한 수질이 핵심 가치입니다. 이 규제란 것은 이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지금 현행대로 규정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 강화하는 경우는 이 환경 보존이나 이런 쪽은 기존대로 이 수질 관리나 이런 게 될 텐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대청동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라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계 관리 기금을 활용해서 이분들에게 직접적인 보상을 해주는 그런 방법을 고려하셔도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는 이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그 건물 증축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인프라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환경 보호 기준은 더 강화해서 이러한 친환경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나가는 방안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관광 개발을 할 때는 지역의 적정 수용 규모라는 것을 먼저 분석을 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 환경이 보존이 되면서 지역의 경제적인 활성화가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비교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이성우 사무처장님께는 그런 질문을 갑자기 하고 싶어졌어요. 세 분은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본질적으로는 동의하십니까? 사실은 규제 완화하는데 본질적으로 동의하지는 않고요. 어쨌건 저는 환경단체에 있고 환경을 지키자는 입장이고 환경을 지키려면 규제를 완화해서는 사실 지키기 어렵습니다. 환경을 지키려고 하면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환경부가 정말 일부 규제 완화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우리 이장우 시장님께서는 뭔가 좀 경직돼 있다. 환경부가 여전히. 그리고 이제 하수 처리 이 설비 그 능력이랄까요? 역량이 이제 과거보다 향상이 됐는데 뭔가 좀 게으름거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저희는 좀 반대로 보고 있고요. 예전에 되게 경직됐던 환경부가 요즘에 너무 유연한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도 이렇게 하수 처리 시설 있고 하면 환경 정비 구역이라고 해서 일정 규모 이상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면적을 100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로 늘린 건데 되게 이제 유연하게 환경부가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지금 이제 대청호의 수질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아니 이장우 시장님, 그 환경부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제가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예,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하시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청남대에 하수 처리 시설을 300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네. 양이 300톤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처리하는 양이 50톤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300톤을 처리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물은, 하수 처리된 물은 한 방울도 대청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수십 년 동안 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개방하거나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대청호의 수질이 오염될 가능성은 전무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 물은 지금 전부 차직관로를 통해서 무심처리로 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나오는 하수 처리들은 대청호하고는 무관한 일인데 비과학적으로 이것은 규제험 일변도로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환경부가 갖게 됐기 때문에, 이를테면 만약에 우리가 규제를 완화하고 관광이 강화돼 가지고 만약에 대청호의 물이 수질이 오염이 된다면, 지금 1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게 2급수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충남북의 그런 용수와 산업용수와 농업용수가 전부 여기서 가고 있는데 이것이 오염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무슨 관광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것이 무슨 규제 완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질 관리, 환경 관리가 1차적인 목표가 되고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규제가 완화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하면 환경이 악화된다,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 규제가 완화됨과 동시에 우리 대청호의 이 수질이 더욱 강화되는, 1급수가 더 깨끗한 물로 유지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 규제가 완화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 보존과 이 무슨 규제 완화라는 문제가 상충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가 하수관로 분류식으로 2018년 250억을 들여서 우리 대전 지역 같은 경우는 동구 대덕구 지역에 완전히 가정하고 일반 카페나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을 완전 차직관로로 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바로 직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일반 주민들이나 오신 분들에 의해서 오염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고요. 최근 10년 동안 수질검사 결과를 봐도 BOD 같은 경우 10% 감소했습니다. 이건 국립환경과학원 발표고요. 또 정수시설, 처리시설이 지금 완전히 고도화되면서 기술 발전이 굉장히 많이 확대됐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상 지역의 일부, 예를 들어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대청호가 오염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 굉장히 과도하게 보는 것이라고 보고요. 결국 환경도 사람과 함께 이용하고 또 갖고 가면서 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규제해서 사람을 일체 접근하면 안 된다, 일부 시설을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민들에 대한 수계관리기금 그동안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에 실질적인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단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런 댐 주변에 대한 여러 가지 이 환경을 지키면서 많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아주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방정부가 그 정도 역량은 지금 갖추고 있다. 저는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에 좀 전에 규제를 완화하되 철저하게 규제 완화하는 만큼 여러 가지 수질 관리나 환경 관리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지방정부의 어떤 관리 능력을 좀 더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박 교수님은 우리 두 분 광역단체장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대청호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이 환경적으로 좀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신중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까지는 이 수질이라든가 환경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앞으로 이제 완화가 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지금보다 관광객이 2배, 5배, 10배가 늘었을 때 이러한 깨끗한 수질이
또 환경이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향후에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좀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은 이 개발 기본적인 시설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건축물이 들어서더라도 소규모 저밀도 개발을 통해서 이러한 이제 영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가는지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지사님과 시장님이 계시는 충북도와 대전광역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규제를 하고 또는 이렇게 식수니까 보호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지자체에서 개발을 먼저 얘기하고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그 민간의 수많은 개발 요구를 막을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정말 대청호를 보존할 수 있을까? 이러한 사실 우려가 있는 거죠. 말씀처럼 식당 몇 개 또는 뭐 규칙 몇 개 바꿔갖고 대청호가 정말 오염돼? 이건 아닐 수 있겠지만 그게 몰고 올 후과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개기금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대전 시민들이 이제 피해보는 대전 시민들이 어떤 요구들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충북의 문희명 같은 경우는 사실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 대청호 규제 완화해달라 이런 얘기 하지 않으세요. 수개기금이 정말로 주민들한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바꿔달라는 요구가 사실 가장 큽니다. 저는 그러면 그런 부분부터 차근차근 좀 준비해 가는 게 훨씬 현실적이고 주민들한테도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저희가 20분 정도 토론을 진행했는데 이 개발과 보호, 이 상충하는 가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 견해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해제가 상수원 관리 규칙 개정으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제한 규정도 더 풀리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 반면에 그 우려의 목소리, 규제 완화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리 그 송영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는데 우선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1980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청호 유역. 축구장 2만 5천 개 면적이 취사와 민박 금지 등 각종 환경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대전 동구와 대덕구, 충북 청주시 등 인접 지자체들이 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규제 완화 요구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데, 최근 환경부가 관련 규칙을 일부 개정해 시행했습니다. 먼저 음식점 허용 면적이 기존 100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로 확대됐고, 음식점으로 쓸 수 있는 건축물도 거주민 주택에서 공공건축물까지 확대됐습니다. 전기설비와 청소년 수련시설 등도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올 연말부터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서 간편식 위주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모노레일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전 동구와 대덕구가 대청호 관광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미공원과 생태탐방로 조성 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다만 음식점 기준 확대 외에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추가 규제 완화 요구에 나섰습니다. 음식점 면적이 확대되기는 했지만 추가 확대가 필요하고요.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민박업 허용도 현재는 절실한 상황입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환경훼손과 식수원 오염을 우려하며 상수원 보호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불법 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조차 관리하지 못하는데 추가적인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거 뭐 어불성설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대청호 규제 완화가 첫 발을 떼면서 개발에 대한 기대와 환경훼손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 현장 목소리도 들어봤는데 뭐 이제 민박업을 허용해 달라, 규제가 좀 그 해제가 좀 부족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고요. 자, 지금도 이제 문제가 많은데 이거 규제를 자꾸 국가가 풀어주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님. 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이제 충북에서 청남대가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청남대가 최대 수혜 지역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네. 모노레일 또 음식점 영업 이런 것도 좀 계획을 하고 계시다죠? 네네. 네. 이번 규제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모노레일이나 음식점이 아니고, 그동안 이 지역이 20년 가까이 군사 시설로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군사 시설 가운데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연수원이라든지 교육관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군사 시설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식당이 들어갈 수가 있고 카페가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뭐 관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20년 동안 이곳에서 라면 하나를 끓이지를 못했습니다. 또 커피 한 잔을 팔지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모노레일을 설치해야만이 645개의 계단을 올라가야만 보이는 전망대에 사회적 약자들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모노레일이 설치돼서 내년 6월에는 그것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준공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청남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국가정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국가정원을 이용하는 국민이 지금 현재 7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입로가 1차선, 편도 2차선으로 네. 돼 있어가지고 진입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조건 속에서는 관광인이 정원인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계제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환경부에다 추가 규제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문의마을에서 청남대까지 오는 구름다리를 놔야 한다. 그렇게 되면 차를 갖고 오지 않아도 12km를 돌지 않아도 문의마을에서 청남대까지를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데크를 걸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걸어서 올 수 있는 진입로를 확보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대전에 있는 대청댐 지역 또는 동구로부터 만약에 도선을 이용해서 청남대로 오게 된다면 5분이면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접근할 수 있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도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것은 지금 친환경선을 이용하게 되면 기름 한 방울이 들어가지 않고도 여기에 올 수 있는 접근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야 여기 적어도 100만, 200만, 300만이 와서 국민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하는데 차를 타고 왔다가는 잘못하면 5시간, 6시간을 여기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이성우 차장님. 이제 모노레일 설치, 이제 음식점 영업. 그러니까 뭐, 음식 조리는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김밥 정도, 그렇게 허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조리까지 되는 거 아닌가요, 지사님? 그렇죠. 컵라면은 된다고 들었습니다. 컵라면은 이미 되고 있었고, 예. 이미 되고 있었는데 이제 개정되면서 조리가 이제 가능한 걸로. 라면도 끓여서 먹을 수 있나요? 네. 작년에 이제 지사님께서 식당이 45평까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서는 이제 45평이라는 게 얼마나 작은 규모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김밥이나 간편식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물론 찌개를 할 수도 있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서 그런 음식이 불가능하게 지금 규제가 완화됐고요. 따라서 뭐 찌민이, 구이니, 뭐 탕이니 이런 것들은 아마 문의마을에서 먹게 될 것이고 간편식을 여기서 먹게 되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조리는 할 수 있는 그런 규제가 완화된 것입니다. 자, 저희가 우리 기사님이 지금 문의마을에서 청남대까지 구름다리, 그 다음에 이제 대전에서 청남대까지 도선 운영, 물론 친환경 선박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좀 비슷한데요. 저는 뭐 배 하나 띄우면 정말 대청과 오염되는 거야? 뭐 차 몇 대 들어온다고 오염돼?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건 이런 대청호 수질, 식수를 지켜야 되는 행정에서 지자체에서 먼저 그런 개발 요구들을 하고 개발의 선봉에 섰을 때 이 대청호에 대한 수많은 개발 변수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사실은 이게 가장 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을 때 뭐 모노레일 뭐 이런 거 식당 말씀하셨는데 뭐 조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뭐 탕은 문의면 가서 먹을 거라 말씀하시는데 상황이 그렇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의면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청남대 들어올 때 예전에는 문의에서 버스 타고 들어왔죠. 근데 이제 11년부터인가 이제 청남대로 이제 차를 갖고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은 문의면의 상권이 거의 이제 죽었습니다. 지금은 아예 이제 버스도 운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제 그런 상황인데 탕은 밖에서 먹을 거고 여기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이 계속되면 문의면 상권은 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모노레일을 놓는다고 하는 그 예정기도 제가 올라가 봤는데 네. 거기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경관도 우수하고 식생도 우수한 곳입니다. 그리고 올라가 보면 대청호도 다 보이고요. 그리고 과정 속에서 올라가면서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제 멸종위 종이나 아니면 이렇게 천연기념물 같은 것들이 좀 서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좀 예측까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모노레일을 논다 하더라도 좀 조사나 이런 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어떤 뭐가 살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거기 동식물들의 서식 공간인데 저는 최소한 그런 조사들을 좀 잘 한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모노레일을 설치할지 말지를 좀 판단하는 이런 좀 조사들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노레일 놓으려면 아무래도 환경영향 평가 같은 걸 거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 훼손을 최소화해야 되는 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케이블카를 놓거나 그렇지 않고 모노레일을 선택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는 문제가 있고 아까 뭐 탕이나 구이는 뭐 문이마을에서 먹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소규모 식당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이제 대규모의 식당이 그 조리 시설을 갖추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문이마을이 청남대가 발전하고 많은 사람이 올 때 문이마을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뭐 문이마을이 장사가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하고는 다른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청남대가 코로나 때에 비해서 2배 이상의 관광객이 오게 되니까 네. 실제로 문이마을도 상당히 상권이 살아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저렇게 우리 청남대의 발전이 문이마을의 발전을 전제하는 것이지 문이마을이 죽는데 청남대가 발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문이마을이 살고 또 우리 그 국민들의 그런 뭐 행복권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마련되면서 환경이 보존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아까 녹조의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녹조가 지금 인과 질소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이게 상수원에 크게 지금 현재 취수에 문제가 없는 것은 이 녹조 밑에 있는 14m 지점에서 취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문제는 없지만 그러나 이 녹조를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 상수원 지역에서의 가축 분뇨를 포함한 A점, B점 오염원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지방자치체가 책임을 갖고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오염원을 제거를 하고 대청호의 수질을 개선하는 그런 것을 전제했을 때 이 지금 현재 규제 완화가 필요한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환경부가 갖고 있는 그런 책임의식을 지방자치체에게 지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에 이 수질을 오염할 수 있는 단속, 그런 불법, 그런 건축물과 불법을 자행하는 것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 감독, 그리고 B점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거기에 예산 투여,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 가면서 규제 완화가 동시에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문제, 박근수, 이 문제는요. 이제 예를 들어 건축물이 150평방미터냐, 200평방미터냐 이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네. 왜냐하면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해서 일부 주방에서 했던 오염된 물들은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바로 직관을 통해서 나가는데 이것이 밖에 버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실은 이걸 예를 들어 획일적으로 과거 저 코로나 때 4명만 밥을 먹으라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4명이나 6명이나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기왕이면 이런 규제를 풀면서 이 지역에 살다가 지난 40년 동안 규제가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일체 할 수 없고 또 그 가족들이 생존권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식당 하나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영업이익이 날 만한 공간은 돼야 되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주방시설 빼고 조금 하면 몇 명 와서 앉으면 앉을 자리도 없는 이런 식당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이것이 무슨 뭐 산을 까고 자연을 훼손하면서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영업장 시설에 증축한다든가 이런 시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이런 오염원들이 밖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다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직관해서 이미 분류식으로 다 분류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도 된다는 쪽이고요. 또 좀 전에 우리 충청북도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농촌 지역에서 나오는 축산물의 여러 가지 배설물 이런 것들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소하천, 지천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이런 것들이 대청댐으로 유입될 때 깨끗한 물로 유입되기만 한다면 사실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 환경부가
획일적으로 그냥 저 평수를 예를 들면 뭐 150평방미터로 자른다든가 이런 획일적으로 대처해 왔기 때문에 원주민들이나 대청댐 인근에 있는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는 것이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000명 가까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상수원 보호구역뿐만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등 다중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꼼짝도 할 수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아주 유연하게 관리하면서 지금 저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 환경훼손이나 관리 부분은 철저하게 지방정부가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 제도적인 개선을 해가면서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우리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님께서 이제 다중규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7가지 규제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박근수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개발 계획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 지금 뭐 모노레일이나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지금 충북도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뭐 이 진행을 하시면서 어찌 됐건 이게 뭐 환경 그 심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시지만 앞으로 이 지자체들이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이쪽 지역이 그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지금 한 400만 그 도민들, 시민들이 이 먹는 식수에 대해서 이게 깨끗한 식수가 유지가 될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자체에서 앞으로 이 환경 규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해 나가는지 하는 것을 먼저 좀 소통을 통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 나중에 이제 뭐 거버넌스 뭐 이제 그런 부분도 얘기가 되겠지만 일단 이제 그 지금 환경 단체, 지자체, 전문가, 지역 주민들이 일단 이제 이런 소통을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통의 장이 향후 필요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각종 걱정되는 그런 문제들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들 이런 것들이 논의가 돼 나가면서 그 서로 간에 이런 이제 문제를 좀 해결해 가면서 진행을 하면은 그 개발도 순조롭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 대청호와 청남대 개발 청사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이번 규제 완화 조치를 놓고 보호구역 주민들은 규제 완화로 인한 불편,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기는 여전히 미흡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김영환 지사님. 네. 어떻게 보세요? 어느 정도까지 더 풀어야 될까요? 우선 기본적인 논리, 네. 법 체계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상수원 보호지역에서의 수도법, 네. 수도법 구조가 향락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향락 금지라는 것은 헌법의 행복권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도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하면 이 지역을 이제 유역 면적이라는 게 있는데 빗방울이 떨어졌을 때 그 빗방울이 강으로 들어가는 면적을 말하는데 금강유역의 면적이 유역 면적이 서울시의 8배 반에 달하고 되고 있습니다. 네. 8배 반. 그러니까 이 충청북도의 많은 지역은 그 유역 면적에 처해 있고요. 또 충조는 또 그것보다 12배 반이나 되는 유역 면적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규제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상수원 보호뿐만 아니라 이 도의 발전에 근본적인 장애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수도법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호수 지역에 대한 그런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중부 내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그 법을 이것을 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하여튼 근본적인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은 이제 청남대하고 관련해서는 이제 접근권을 확보해야 된다. 주차장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등등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환경부와 접촉을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가지고 이런 규칙을 해결하고 법을 개정하는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청호 주변 이제 개발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좀 진일보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우리 이성우 사무처장님은 조금 견해가 다르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청호와 관련돼서 또는 청남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조금씩 풀려가고 있는데 또 부족하다는 얘기들도 네. 분명히 나오고 있고, 저는 그러면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좀 관점이 좀 틀렸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규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개기금이라는 그 기금을 통해서 많이 좀 지원하고 이렇게 했던 건데, 사실은 지금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그 수개기금이 현실적으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바꿔달라는 요구가 사실 가장 커요.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해갖고 뭘 바꿔달라는 요구들보다 네. 좀 그렇다고 하면 이 수개기금을 어떻게 더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바꿔서, 뭐 규제는 받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더 수개기금을 잘 바꿔서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쪽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게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고, 또는 실제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수개기금 그 부분에 관심이 더 많다, 이런 주장이신데. 그 문제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제 40년간 규제를 하면서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한 3,000명 정도가 규제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네. 연간 한 120억 원 정도 피해를 보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120억 원 중에서는 1인당으로 하면 한 400만 원 정도 된 거로 보고요. 저희 대전발전연구원의 조사에 의해서 그 정도 나왔고, 재산권 침해, 또 농업소득 감소나 교통 불편 등에 해서 한 120억 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데, 피해를. 이 해소 방안으로는 저희는 소득 기반 조성으로 음식점 면적을 200평방미터로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농어촌의 민박을 허용해야 된다. 그래서 애당초부터 거주했던 주민들이 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요. 직접 지원이 지금 가구당 한 연간 13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이걸 한 200만 원 정도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만, 이거보다 조금 더 높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지역 경제 이제 활성화라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는 소득 기반 관련한 여러 가지 이 정책이 좀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대청호 장미원을 포함한 대청호 길에 이 자전거 전용 도로를 신설하게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이 결국 대청호 규제로 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소득 지원,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기존의 규제 완화를 보다 더 전향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그럼으로써 혹시 환경에 일부 환경에 문제가 발생되는 이 소지가 있는 것들은 보다 정책을 세밀하게 가다듬어서 규제는 완화하되 환경은 제대로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대청호 유역 기초단체 5곳이 모여서 유역 공동발전 협의회를 창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 충북의 이제 공동사업 추진이라든가 또 두 분 광역단체장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환 이사님. 우선은 우리 이장우 시장님과 우리 충북도가 직접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서로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규제 완화에 관해서는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수질 개선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 협조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대화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세종시 또 충남도지사까지 포함하는 4개 광역시 광역단체장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 보조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그런 성명도 냈고요. 이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요번에 지금 얘기가 좀 빠져 있습니다만은 수변구역이 여기 상수도 보호지역만 해제된 것이 아니고 옥천 지역의 103곳, 그리고 영동 지역의 군사보호시설 97개 지역이 이런 그 하수 처리 시설을 갖는 경우에 있어서는 규제가 완화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류든 하류든
이제 그 직접적인 그런 오염의 원인이 되지 않는 지역에는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류 지역과 하류 지역이 무슨 특별한 그런 이견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축산 분뇨 문제라든지 또는 지금 그 농약 A점, B점 오염원이 흘러들어서 지금 녹조가 생기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대청호 밑에는 또 침전물을 제거하는 문제 같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충청북도에서는 1년에 200억 이상의 돈을 넣어서 그런 A점, B점 오염원을 제거하는 문제를 포함한 수질 개선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할 때 국민들에 대해서 또 정부에 대해서 수질 오염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 저희가 사실은 환경부로부터 환경 교육 뭐라고 할까 대상이라고 할까 환경 교육도로 충청북도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충청북도는 환경 문제에 있어서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수질 오염의 대책을 강구하고 지금 시민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주장하는 것보다도 더 탄소 중립으로 환경 개선으로 나가는 노력을 해야만이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대전 청주, KBS 청주 대전 공동기획 대청호 미래를 말하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올여름에 그야말로 이제 역대급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의 강과 호수가 녹조가 확산이 됐고요. 이 대청호에도 경계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대청호 유역은 지형적 특성 때문에 녹조 발생에 취약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성호 처장님 어느 정도나 취약한 겁니까? 사실은 녹조가 발생하는 원인은 뭐 이제 오염물질, 뭐 질소나 인 이런 게 좀 유입이 되고 거기다가 이제 햇빛이 강하고 거기다가 이제 흐르지 못하면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대청호 상황을 보면 뭐 오염물질을 유입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 사실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뭐 지자체장 두 분께서 여러 가지 이제 보존하면서 개발하겠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역시나 오염물질 유입 뭐 가능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뭐 기후위기 시대에 햇볕은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들도 아직은 탄소 중립 이런 정책이 좀 부족하면 당연히 햇볕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댐이라도 좀 없어갖고 물이라도 흘러야 될 텐데 사실은 댐을 없앨 수도 없잖아요.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대청호 녹조 문제를 해결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그나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뭐 댐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 햇빛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이 질소인과 같은 또는 수많은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좀 막아야 될 텐데 그런 쪽으로 좀 집중해서 우리가 역할, 뭐 지자체도 그렇고요, 시민사회도 그렇고 역할을 해서 어쨌건 조금이라도 더 녹조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녹조가 이제 질소나 인 같은 이제 영양물질 때문에 생기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상류 지천의 그런 축산 폐수가 가장 큰 원인 아닐까요? 네. 우선은 이제 팔당댐하고 비교해 보면 네. 팔당댐에서 이게 저장돼서 내려가는 것이 한 5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 대청댐에 200일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녹조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되어 있는 데다가 상류 지역에서의 가축 분뇨를 완전히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나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문제에 관해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개선할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청호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는 그런 그 가축 분뇨 문제를 포함한 생활하수를 완벽하게 처리해서 대청호로 넣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도 개선할 소지가 있고 현재까지는 그 BOD를 1 정도 선에서 지금 막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1급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것이 악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 지자체나 정부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환경단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면에서는
정부도 좀 더 과감한 예산이 투입돼야 할 것 같고요. 지방자치에도 관심을 갖고 불법 그 시설물과 이런 것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성우 차장님하고 박근수 교수님께는 이걸 좀 여쭤볼게요.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시사행위 뭐 이런 거 다 금지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청호 유역에 무허가 카페, 뭐 음식점 뭐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실태가 어떻습니까, 차장님? 사실은 무허가 카페는 대전 동구 쪽이 좀 심각한 상황이어서 뭐 작년, 재작년에 좀 규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네. 영업정지나 이런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지사님 그리고 시장님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지자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제 말씀하실 때 좀 이렇게 좀 저는 좀 들렸습니다. 환경부는 규제 잘 해줘라. 우리는 열심히 잘 개발하겠다. 또는 소하천에서 여러 가지 나오니까 소하천 잘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개발하겠다. 저는 그게 그렇게 구분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자체에서 어떤 시그널을 주냐에 따라서 저는 대청호 수질도 보존할 수 있고 그렇게 수많은 좀 불법들도 좀 단속도 훨씬 또는 그런 불법을 근절하는 것들도 지자체 시그널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불법들을 좀 감시하고 단속하려는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 또 한 가지는 여기 지금 청남대에 와 있는데 사실은 청남대가 작년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주차장을 운영하고 그리고 이제 푸드트럭을 운영해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 그럼 어쨌건 지자체가 좀 더 강력하게 단속하려는 의지, 대청호물을 깨끗하게 보존하려는 좀 의지를 보여주시면 그런 불법들도 좀 더 근절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네. 불법 얘기를 하시는데 새로 완전히 불법으로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요. 기존의 음식점이나 카페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기본 시설도 안 되기 때문에 다뤄내는 거거든요. 일부 다뤄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확히 그런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이런 불법 증축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몰래 계속 이제 증축할 수밖에 없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제는 묶여 있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시장님께서 이렇게 불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시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렇지만 저도 저희가 이제- 단속하는 건 단속하는 거지만 네. 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계속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들이 지금 규제가 현실에 안 맞다는 거예요. 예, 저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래서 대청호 수질을 깨끗이 보존하면서도 주민들에게 살 수 있는 정도는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큰 틀에서는 저도 동의가 되는데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일 거냐. 뭐 제가 시민단체에 있는 입장에서 뭐 행정처럼 얘기하기는 어렵긴 한데 제가 만약에 환경부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디테일하게 다 세부적으로는 못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선은 좀 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있지 않나 싶고요. 다만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완화시키거나 이렇게 할 부분들은 좀 더 고민과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영환 이사님. 10,000명 이상의 관광객이 와서 국가축제를 하는데 하루에 10,000명이 왔을 때 이분들이 걸어 다니다가 배가 고프다고요. 예. 주저앉아서 당이 떨어져서 쓰러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푸드트럭이 2대가 와서 그 음식을 파는 모양입니다. 예. 근데 거기는 아무 그 수처리에 관련 없는 건데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규정이 그 상수원 보호지역에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불법이라고 하면 불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너무나 규제가 동떨어진 것이다는 말씀에 동의를 드리고 싶고요. 하나 좀 기쁜 소식을 말씀드릴 것은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나면 여기 그 청남대에 그 나라사랑연수원이라는 숙소가 이제 개방이 됩니다. 32개의 방이 개방이 되고요. 또 이 지금 대통령이 주무시던 이 방, 대통령 쓰시던 방 하나만 빼놓고 가족들과 강요들이 쓰던 방 8개, 그리고 경호원들이 쓰던 방 8개가 다 개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50개의 방이 개방이 되고 시민들한테 개방이 되고요. 그래서 한 100명 정도가 여기서 그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 국민들도 많이 이용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네, 그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무허가 카페, 음식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이런 행위로 인해서 수질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규제를 완화하고 여기에 이제 그 관광 개발을 하고 하는 부분이 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역 주민들의 어떤 경제권, 경제적인 활성화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무허가 카페나 음식점 운영하는 분들이 지역 주민들보다는 외집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단속하고 감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워낙 이 지역이 넓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뭐 드론이라든지 IoT 센서라든지 CCTV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감시 또 적발 이런 것들을 좀 엄정하게 하고, 그리고 일단 이제 적발된 이런 그 사업주에게는 좀 벌금이나 그 처벌을 좀 과중하게 해서 이런 부분이 이제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강화하는 뭐 교육이라든지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님이 지금 아쉽긴 한데 한 40초씩 마무리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저는 무허가 카페라고 하시는데 무허가 카페는 거의 없고요. 허가는 돼 있는데 네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부 시설이 너무 부족해서 증축이나 이런 달아놓는 불법이 발생하는 거죠. 무허가로 해서 운영하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교수님도 마무리 말씀 짧게. 네. 네, 그 대청호 청남대 아주 빼어난 자연 환경이고 세계적인 그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명소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뉴질랜드의 퀸스타운, 또 스위스의 루체룬 호스 뭐 이런 경우처럼 이 지역도 그 생태 브랜드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 워케이션 환경 조성이라든지 고향 사랑 기부제, 네. 또 디지털 관광 주민증 등등 해서 네. 지역 소멸 대응, 또 인구 생활 인구 증대까지 확대해서 좀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성우 사무실장님도 한 40초 정도 하시죠. 예. 그 대청호 수질도 보존해야 되고요. 그리고 피해보는 주민들한테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전제는 우리가 마시는 물과 숨쉬는 공기는 양보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좀 있고요. 대청호는 충청권의 식수원입니다. 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김용환 도지사님. 네. 저는 세계를 여러 곳을 돌아다닐 기회가 있었는데 중국의 조어대나 네. 또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이나 네. 그런 거하고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국가 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그런 호수가 있고 아름다운 숲이 있는 이 청남대를 포함한 대청호를 잘 가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질을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깨끗한 물을 갖지 못하는 한은 그런 것이 사상누각이라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환경부가 수질을 개선하고 지방자치체가 규제를 완화한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지방자치체의 책임을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불법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자치체에 있기 때문에 수질이 악화될 경우에 그 책임을 지방자치체에 물리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아까 우리 이장우 시장님은 추가 설명하시느라고 마무리 말씀을 못 하셨어요. 짧게. 예. 우선 뭐 저는 합리적인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고쳐야 되고 또 규제를 완화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는 정책으로 가다듬어야 된다.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고 획일적인 규제는 좀 완화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규제는 풀되 규제를 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차단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좀 정책을 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네, 오늘 우리 특별 대담을 통해서 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대청호의 미래를 함께 논의를 해봤습니다. 이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문제, 이것도 우리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고요. 우리가 힘껏 노력하면 정말 이 대청호 청남대를 세계 명품 이 보석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KBS 대전 청주 대전 공동기획으로 마련된 대청호의 미래를 말하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또 네 분 이 패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